저 글청이님, 네. 전자책 비즈니스로 수익화를 하고 계신데 예.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이신 글청개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고, 제가 오늘 진짜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력이 없어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력이 막 5년, 10년 뭐 길게 안 됐어도 그 사람들을 넘어서는 치트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회에는 레버리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게 마치 꼭 뭐 금수저나 은수저만 아니더라도 우리 힘없는 개인들도 반드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뛰어넘는, 실제로도 실력적으로도 뛰어넘는, 그리고 설득력도 훨씬 높은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질문을 저도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분야에서 막 진짜 완성형의 엄청난 막 10년, 20년 경력이 돼야지만 전자책을 쓰고 수익화를 하고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한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 불과 이제 위탁 판매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자기만의 팔찌 만들어서 월에 뭐 몇십만 원 번 사례들로 전문가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뭐 10년씩 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 비슷한 질문들을 받아왔는데요. 이분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참고로 제 성과 사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도 어떤 마케팅이나 글쓰기에서 전혀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글을 써본 적도 없었어요. 이 분야에 처음 들어올 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글을 쓴다는 거지? 돈 되는 글쓰기를 얘기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돈 버는 마케팅 전략을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사례, 그리고 제 성과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크거나 막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성과였거든요. 문제의 요는 뭐냐면, 제가 어떤 몇천만 원 벌었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평범한 사람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정도 수익, 그러니까 막 수십억씩 버는 거는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다만 월에 한 1, 200이나 2, 300, 3, 400, 4, 500 정도 버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벌어봤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그 구조를 알아가실 수 있다. 그 말씀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영상 몇천 명이나 한 10,000분 정도 보실 것 같아요. 최근 추세로 보면. 그런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거야? 그러면서도 안 할 거죠?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그냥 뭐냐면,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최대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써먹을 수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써먹어 보세요. 진짜 아마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이걸 쓴 뒤부터는 아주 성과가 가속화돼서 높아졌거든요. 무엇보다 내 자신감이 엄청 높아져요. 왜 그런지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 분야에 들어오기 전에.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진짜 아까 질문처럼 나는 뭐 경력이 너무 없는데, 실력이 너무 없는데, 남들한테 얘기해주기에는 나는 너무 좀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첫째 계시고요. 아주 작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성과가 5만 원 또는 50만 원만 있어도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레버리지, 그러니까 치트키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미 내가 그 분야, 가령 이제 다이어트나 아니면 전자책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팔찌 만드는 수공예나 이런 분야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미 되게 뛰어나 보이고 되게 유명한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막 마음이 쫄리지. 저만 같아도 그럴 거예요. 이미 저분들이 좋은 얘기 다 해주고 계신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쓸데없는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 낭비만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들을 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활동해보세요. 그건 활동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스타터들은 그래서 어차피 난 성공 못해.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몇 개를 봐도, 어떤 요소를 봐도 내가 성공할 요소보다는 성공 못할 요소가 100개 중에 99가지는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다들 포기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오늘 치트키도 말씀드린다고 했죠. 한 5만원, 그리고 20만원, 그리고 30만원, 한 50만원, 요 정도 벌잖아요? 그럼 믿기지 않겠지만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리고 50만원, 100만원 정도면 남들한테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수준까지도 오신 거예요. 보통 매출이 1,000만원이면 한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버는 사람인 거거든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쟁을 해요. 어떤 분야에 들어가든지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천재들이랑 경쟁한다?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대개는 제가 단언컨대 한 푼도 못 버시는 분이거나 전문가로 보이는 분들 중에요. 그분들 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현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원에서 진짜 많이 버시면 300에서 500 정도 버시는 분들, 그분들이 99%예요. 그분들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나 뭐 대기업 회장이나 아니면 중견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어마어마한 분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해결책이나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방법은 성과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성과인데 이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그 방법이라는 건 되게 표면적이에요. 본인들도 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명확하지 않고 약간 모호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잘 된 거는 같아. 이런 거예요. 뭔가 감각적인 설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조금 더 이제 논리적인 분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 유명한 책들 있죠. 어떤 뭐 진화론이라든지 사피엔스라든지 아니면 초전설득, 설득의 심리학, 여러 다른 유명한 교수님들이 쓰신 책 이런 거를 보고서 실은 내 성과도 요래서 이렇게 났던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정도면 되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 정도 분이면. 근데 저는 뭐냐면 어디까지 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책들 뒤에 보면 뭐가 있죠? 참고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문헌. 이 책들은 뭐냐면 그 참고문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쓴 책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 심지어 우리조차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물리학 책도 그렇고. 그런데 그 책들은 어디서 나왔다? 실은 논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의 원천, 모든 지식의 근원, 바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모호한 게 없어요. 물론 상관관계를 이야기는 하고 있어. 인과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다만 상당히 이럴 것이다라는 그 요소들을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밝혀놨죠. A라는 현상이 발생된 건 B, C, D에서 B, C, D라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A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당연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규명해 놓은 게 바로 논문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10년 동안 활동했든 혹은 뭐 1년, 2년 이상 나보다 먼저 활동을 하신 분이든 이런 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를 또 하나 갖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설명할 때 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서 이 기존의 전문가보다 훨씬 뛰어나게 다른 사람들한테 현상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치트키가 바로 논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무 벙벙하니까 사례로 바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글을 쓸 때 어떤 느낌이지? 그래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논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논문을 활용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럼 두 가지 글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전자책으로 하루 1억 매출 올렸습니다. 그리고 월 3천만 원 이상 정산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평범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만들어 냈는지 궁금하시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2만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자책 분야 전문가로 보이기 위해서 유튜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래픽이 발생돼서, 트래픽은 조회수죠.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전자책도 많이 판매된 겁니다. 보통 이런 맥락으로 쓸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런데 만약 저처럼 논문을 이용해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전문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득 구조, 논리 구조에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자책을 만들어서 성공 못하겠다고 하는 실은 감춰진 내심의 의사는 뭐냐면 내가 차별화할 실력이나 어떤 그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이 차별화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전자책을 쓰고서요. 내가 그래 이게 해결책을 썼는데 지금 내가 쓴 이 해결책이 이미 유명하고 전문성이 있는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이미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더 할 말이 없네. 오히려 성과는 더 뒤지고 저분들은 막 몇 억씩 번다는 분도 계신데 나는 고작 50만원 30만원 벌어놓고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내가 싸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 성과를 먼저 드러내서 권위 요소를 좀 부각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에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고서 밑에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보통들 활동하시는데 두 번째 저는 어떻게 쓰냐면 저는 전자책으로 하루 1억 매출 올렸습니다. 옆에랑 이제 맥락은 같아요. 아이템도 있고 트래픽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 본질적으로는 왜 월 200도 못 벌던 사람이 갑자기 1억도 벌고 3천만 원도 벌게 됐을까요? 당연하지. 전자책하고 유튜브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자책은 어떻게 만들고 유튜브는 어떻게 활동하면 쉽다고 얘기하면 기존 전문가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논문을 찾아본 게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현상만 이해한다면 평범한 저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듣는 다른 누구들도 똑같이 글천계와 같은 혹은 글천계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현상이 대체 왜 벌어졌는지 봤더니 이런 논문이 나와요. 이 논문의 제목은 메타 분석에 의한 국내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 연구 현황 및 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브랜드 인지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글천계라는 사람이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인지도가 하나도 없었죠. 그 분야에 활동한 적도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켓컬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처음에 마켓컬리가 나왔을 때 브랜드 인지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시장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지현 씨가 나와서 새벽에 주문해서 배송해서 새벽에 받죠. 새벽에 오네 이렇게. 그랬더니 전국적인 인지도가 생겼습니다. 마켓컬리가. 또 반대로 또 이런 사례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집 살 돈이 있어. 다행히. 아파트 살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똑같이 전지현 씨가 나왔는데 여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령 나는 내 예산에 맞게 서대문구의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전지현 씨가 뭐 서초동에 있는 서초자이를 광고 모델로 나온 거예요. 여기 좋다고. 아파트 단지 보여주고 막 멋진 풍경도 보여주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기존에 서대문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지현 씨가 선전한 유명인이 광고 모델로 등장한 그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거의 여기로 사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인지도가 있는 상품들 유명인이 말한다고 해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나와서 말해주는 게 훨씬 낫다.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서 여기 아파트는 입지가 이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말을 듣고 사는 거지 유명한 사람이 그냥 웃으면서 나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논문들을 보고서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논문 보면 앞단에 되게 어려운 말도 많이 나오고 막 개념어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들 나오고 논문 데이터들 나오고 뭐 어려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볼 필요가 없고 제목만 보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결과만 취하면 됩니다. 이 결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인을 광고 모델을 쓸 때는 왜 쓰냐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때 씁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 때.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가 이미 있는 경우는 유명인 광고 모델을 쓰나 비유명인 광고 모델을 쓰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차별화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전문가를 씁니다. 이렇게.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경우에요. 근데 약간 고관여 상품들이 있어요. 전자책도 무료 같으면 모르겠지만 5만원, 10만원 이런 것들은 고관여 상품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전자책을 사게 되면 사기 전에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이 돈을 내고서 정말 이 사람이 약속한 그 내용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이 전자책에서 해결될까? 라는 그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이런 상품들은 이제 고관여 상품이라고 대개는 가격이 비싼 것들이 고관여 상품이기도 하지만 실은 내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고관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유명인 효과하고 전문가 효과를 저는 동시에 누렸다는 겁니다. 제가 평범했던 사람이 어떻게 월에 3천만 원씩 정산받을 수 있었냐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템을 준비하고 유튜브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런 성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실은 전자책을 씀으로써 전문가 효과를 얻게 됐고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활동도 겸했기 때문에 나는 전지현 씨와 전문가 효과까지 동시에 누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결과로 아주 평범했던 글천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달에 100이나 200 벌던 사람이 3천만 원 이상 벌게 된 것이다 라고 쓰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실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마케팅 측면의 설명 말고 실은 사람들이 왜 이 제품을 사고 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이 사람을 믿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알려주는 건 누가 알려줬다고요? 논문 데이터에서 퍼센테이지까지 해서 알려줍니다. 이 논문이라는 게 거기서 보고 그때 알았던 거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구나.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이 현상만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전자책을 쓰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게 실은 내가 유명인 효과 물론 이 분야에서만 유명할 뿐이죠. 다만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고 조회수는 제가 수백 회에서 수천회 수준밖에 안 됐던 그 정도의 유명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인지도였어요. 정확하게는 그 정도 인지도만 해도 곱셈 효과가 일어나서 같은 아이템을 팔더라도 누구는 2만원짜리 전자책을 갖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2만원짜리 전자책을 갖고 있는데 저처럼 유명인 효과하고 전문가 효과를 동시에 누렸을 때는 곱셈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여기처럼 아이템만 있는 경우 전자책만 만들어 놓은 경우는 곱셈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죠. 애초에 없으니까 곱하기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릴
팔리거나 팔려도 유의한 수치로는 안 팔린 거예요. 가령 뭐 한 10만원 벌거나 한 30만원, 50만원 정말 운이 좋으면 뭐 한 1, 200 정도는 벌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는 계속 또 안 팔릴 테니까 또 다른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어떤 마인드가 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아이템하고 전자책을 만들었으니까 응당 너무 당연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언젠간 지쳤을 겁니다. 아마 내일 지쳤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성과가 나는지 모르니까. 다만 명확하게 왜 이렇게 성과가 나는지를 깨달은 그 뒤부터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그리고 이제 쓰는 글에도 소위 이제 글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글에도 힘이 실리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왜냐면 난 알거든. 그런데 지금 전문가라고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보다 훨씬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과는 미약하지만 이분들을 뛰어넘는 치트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논문을 활용하는 게 이 사람은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아마 논문 그래 너네나 보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논문은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형태 자체가. 왜냐면 약간 아카데믹하고 좀 상아탑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석사나 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이 또 주로 보는 게 논문이기도 하고요. 논문의 구조만 잠깐 보면 벌써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물론 저작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 블러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왜 이런 것들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보면은 뭐 페이지 수가 이제 30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돼요. 또 이론적 배경 나오고 또 막 수많은 개념어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걸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이 목적 자체가. 이 논문이 존재하는 이유가요. 뒤에 보면 또 이런 게 나오죠.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나오고 95% CI 무슨 뜻인지도 몰라. ES, 동질성 검증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끝에 우리는 뭘 보냐면 꼼수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들 보는 거예요. 결론 및 논의 여기만 보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급하신 분들은 그럼 여기 다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전체 페이지 수 중에 2페이지나 3페이지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거 보면 여기서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가 나오죠. 유명인 모델은 비유명인 모델에 비해서 12.6%, 전문가 모델은 그리고 비전문가 모델에 비해서 광고 효과가 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앞단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결론 먼저 보고서 앞단의 내용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유명인 모델의 경우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데는 거의 영향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데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전문가 모델은 광고 자체를 알리는 데 효과는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전문가를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당장 인지도 높이려고 전문성도 필요했잖아요. 힘없는 개인도 엄청난 성과를 낸 건 이 두 가지 효과를. 보통 유명인이 전문가인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백종원 선생님처럼 유명하면서 전문성까지 가진 분들은 잘 없어.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몇 년째 계속 탑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은영 박사님도 어때요? 인지도는 무진장 높은데 심지어 전문성도 탑이야. 그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탑이라고 인정을 받은 건 그만큼 이제 유효한, 그러니까 바깥에 드러나는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인정을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논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논문을 어디서 보냐면 제일 많이 보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DBPR라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기억만 하세요. 여기 보면은 DBPR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말한 지식의 소스 원천이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사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베스트 논문, 뭐 복합학, 예술학, 농수, 의학학 그 전체도 되게 많고요. 챗 GPT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로 내가 만약 50만 원 벌었어요. 근데 내가 왜 50만 원 번지 모르겠어. 실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벌게 됐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왜 이렇게 작성했더니 사람들이 왜 더 설득이 돼서 더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시죠. 그때 어떻게 한다?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DBPI에서 스마트 스토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믿기지 않겠지만 있어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를 대상으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종이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유튜브에서 근거 없이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훌륭한 설명자분들도 많긴 한데 대개는 자기 감각적으로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진짜 탁월해지고 차별화되고 싶다면 그리고 기존의 전문가보다 내가 우위에 서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 논문 찾아보는 거예요. 논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 있어요. 다이어트 방법 있죠? 다이어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이어트 전문가가 아니야.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제품 만들어 본 적도 없어. 근데 다만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을 알려줬어요. 다이어트 방법을. 여기 다이어트 방법이 있죠. 여기 식이 다이어트 같은 거 다 나오죠. 여기 플라스틱 다이어트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스트레스 제로 다이어트 이런 방법도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다이어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어. 근데 경력이 너무 짧아. 저 같으면 어떻게 활동할 거냐면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여기서 말하는 해결책대로 그대로 얘기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5kg, 10kg, 20kg 빼겠죠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뺐고 처음에 첫 단에 성과를 말할 거고 그 다음에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해결책을 얘기해 줄 건데 이 해결책의 실제 원리, 메커니즘 내가 5kg든 50kg든 뺐던 그 방법이 이 논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 뇌피셜이나 방법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방법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체 왜 살이 빠졌냐고. 그래서 적게 먹어서 그리고 많이 활동해서 그걸 넘어서는 원초적인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건 논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만 검색을 해봤는데 요즘 뜨는 주제도 혹시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챗 GPT가 있을까?
아, 있네요. 35건이나 있네요. 그러니까 챗 GPT 관련해서 유튜브 활동하시든 콘텐츠 활동하시든 확실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그냥 하시면 되겠죠. 와, 정말 대박이다. 구매대행. 설마 이런 주제도 있을까? 구매대행. 구매대행도 있죠. 국내 오픈마켓을 통한 구매대행 실태조사 이런 것들. 여기서 얼마나 좋은 내용이 있을지, 따라서 내가 구매대행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때 얼마나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지식의 원천이 많을지 참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있을까? 유튜브 성공? 와, 미쳤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리뷰 콘텐츠 성공 요인 분석. 유튜브의 성공적 시작과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 구성 사례 분석 이런 거 있습니다. 안 볼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도 유튜버의 성공 요인과 직업적 가치,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사례 연구, 뭐 성공 요인 분석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DBPR라는 데를 보면 전 여기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논문 쓸 때 여기를 많이 봐서 그래요. 여기 보면 정기구독이라고 있어요. 보면은 프리미엄이 1개월간 논문도 이렇게 무제한으로 보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는 게 29,800원인데 그냥 이렇게 화면, 저처럼 그냥 화면으로 보는 건 14,900원밖에 안 합니다. 무제한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 활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볼 땐 밀리의 서재도 좋긴 하지만 이런 거 구독해서 봐보시면 온라인 판매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잘 되는 사람들은 왜 잘 되는지 다 논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회학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당연히 다 있고요. 궁금하실 때마다 보시면 우리가 가장 창의적일 때가 언제죠?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그러니까 분야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실은 이 분야들이 정점으로 가면 다 이치가 비슷하다고 하죠. 실제도 그렇고요. 우리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멀리 있는 주제들을 가까이 이렇게 멀리 있는 주제들을 많이 알수록 얘네들이 이렇게 공통점들이 보이네라는 시점들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창의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이런 논문들을 심심할 때 하루에 2편씩만 보는 거예요. 제목 보고 결론 보고 제목 보고 결론 보고 그럼 엄청난 인사이트를 갖게 됩니다. 나는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면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에 입각한, 연구자들의 실험 데이터에 입각한 지식으로 무장된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지. 여러분께서도 주제들이 다양할 수 있고 분야도 다양할 수 있는데 한번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내가 찾는 주제가 있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관심 있는 주제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창의력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전자책, 나 같은 사람도 이게 실력이 없고 경력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전문가처럼 활동할 수 있느냐? 저는 오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부터 그런 성과를 냈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이 논문의 힘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남들보다 월등한 지식을 갖고 활동한다. 시작은 늦었지만 지식 자체는 훨씬 고퀄이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유명한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게임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무엇보다 주눅 든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봤습니까? 돈 잘 버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지식을 무장했을 때 내 스스로 내적으로도 강해지는 거예요. 멘탈이 강해지는 책을 본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저는 내적인 자신감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럼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포기할 일이 없어요. 저는 이런 도구, 이런 무기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도 이런 사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무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차별화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가령 이제 총 3레벨이 있다면 1레벨이나 기껏해야 2레벨 정도에서 설명을 한다면 이 논문을 보고 설명하는 사람은 3레벨, 만렙 찍고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하고 비교가 안 돼. 여기서 이미 차별화 포인트가 일어나요. 누구는 5kg 뺐고 누구는 10kg 뺐더라도 다이어트 분야에서도 비교가 안 돼. 5kg 뺐더라도 성과는 적어요. 그런데 얘가 말하는 설명력은 얘보다 100배는 높아요. 먼저 활동한 사람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아니면 좋아요 해주세요. 네, 여보세요? 왜? DBPR 회장님이시라고요?